광주를 대표하는 도시공원 푸른길입니다. 광주역에서 남광주역을 거쳐 효천역까지 이어지는 7.9km 경계선 도심 구간을 폐설하면서 생긴 부지에 조성한 공원입니다. 1930년 남광주역이 생기면서 여수까지 경전선이 개통된 이후 초창기에는 호남 최대도시 광주와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화성과 벌교, 보성을 거쳐 여수까지 가는 노선의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광주역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농수산물을 기차에 싣고 남광주역에 내려 잡화하려는 것이 지금의 남광시장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광주 도심구간 철로 주변에 1996년 말 기준 광주 인구의 4분의 1인 43만 명의 시민이 살면서 사고나 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시민이 늘었고, 도심구간 이설 민원이 끊이지 않자 광주시는 1996년부터 도심구간 철도 이설을 시작해 2000년 철길은 사람이 다니는 푸른길이 되었습니다. 푸른길은 전국 최초의 폐선부지 공원화 사례로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활력의 공간이자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명의 공간, 문화와 예술, 지역민들의 삶이 함께 녹아드는 창조의 푸른길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구 주민이신가요? 예, 동구 주민입니다. 여기 무슨 길인지 아신가요? 예, 여기 푸른 길이에요. 예, 푸른길 있어서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여기 도심에서 산책할 공간이 필요한데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고 참 산책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중앙지에는 운동할 데가 없고 이런 녹지가 없잖아요. 공기가 첫째고 자연 공기 최고입니다. 50년을 내다보고 좀 정부에서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좀 이제 한다면 확장해서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광주역입니다.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는 여전히 단선 철길이 있고 ITX 새마을과 무궁화호, 송정역까지 통근열차 등 하루 30여 차례 기차가 다닙니다. 광주역은 광주선의 종착역으로 열차 이용객이 하루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철길로 인한 교통장애, 시민재산권 제약 등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현상을 초래했는데요. 송정역까지 통근열차 운행을 위해 광주시가 철도청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오래전부터 광주시민단체들은 광주역 및 광주선 이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역의 상징성과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북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주역은 존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선 철로 100주년을 맞아 올해 3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등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 시민운동을 출범해 광주선을 답사하고 국내외 철도부지 활용 사례를 견학하며 광주선 철도 부지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 시민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희입니다.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 시민회의는 올해 4월에 결성이 됐는데요. 광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 12km에 달하는 그 철도 부지를 푸른길로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올해가 광주선이 운영이 된 지 100년이 됐는데요. 100년 동안 철도의 어떤 변화들이 없이 철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광주역에서 송정리역을 오가는 철도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광주역과 이 송정리역까지 그 철도 주변도 100년 전이나 많은 변화들이 있긴 하였지만 사실 도시의 다른 공간의 변화에 비하면 그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고 방음벽이라든가 지하차도로 인해서 약간 닫혀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을 좀 변화시켜 보자. 그리고 도시의 공간에 활력을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 광주선을 푸른길로 만들어 보고, 광주역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방법은 지하화를 한다거나 시민들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광주에서는 송정리역으로 좀 그 교통기능을 좀 단일화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광주선은 좀 푸른 길로 만들다 보면 이미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폐선이 됐던 철길에 그 변화들이 푸른 길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광주선 주변 지역, 그러니까 중흥동, 독림동, 신가지구,
그리고 송정리역 일대까지의 주거지역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상상들을, 도시를 변화시키는 상상들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30여 개 단체들이 결성한 연대 조직입니다. 이제 강주선 푸른길 더하기 시민회의는 올레 포럼을 통해서 이 강주선을 푸른길로 만들었을 때의 효과, 강주역의 활용 부분에 대한 그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요. 강주역이 도심안에 그 철도의 교통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는 것이 정말 지역 안에서 필요하다. 도시의 미래의 방향에서 철도의 운행이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지상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미 이번 대선에서도 부산,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을 지나는 철도가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교통의 문제들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단절을 만들고 차량이나 보행자들은 지하나 고가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도시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어 버리는, 그리고 철도 주변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심을 지나는 철도는 지하화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 이미 서울에서는 많은 그 철도들이 지하화하고 지상은 푸른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강주역의 이전은 강주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효천역까지 이설하는 걸 도시 외곽으로 옮기는 게 1단계 사업이었고요. 강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 옮기는 것이 2단계 사업이었습니다. 그 철길을 옮기는 1단계 이설 사업은 완공이 됐죠. 그래서 서강주역에서 송정리역, 효천역에서 서강주역, 송정리역을 잇는 철길이 새로 만들어지고, 강주역에서 효천역까지의 그 길 중에 강주대학교 이곳까지는 푸른 길이 만들어진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강주역에서 극락역, 송정리역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이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KTX역이 강주역까지 오냐, 송정리역까지 오냐 하는 지역 내의 갈등으로 발화가 돼버려가지고 강주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하화하고, 아니면 폐선을 했을 때 그 얻는 이점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더 많다라고 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폐역에 대한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주역의 철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단선 철도로 되어 있어요. 강주역이 기능을 하려면 복선은 적어도 돼야 되잖아요. 철길의 상태에서 복선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개량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지하화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의 그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행을 우선 해주고, 도시의 녹지 벨트들을 만들고, 녹지가 갖고 있는 문화적 효과, 주거 복지의 효과, 공간 변화나 도시 재생의 효과 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의 철도 부지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길은 푸른 길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선 푸른길을 위한 국내외 철도부지 활용 사례와 시사를 주제로 원래 포럼이 있었습니다.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가는 광주선을 푸른길처럼 조성하자는 취지의 토론회인데요. 그동안 광주선 푸른길 조성 후 효과와 같이 광주선 푸른길 시구 의원 간담회 등 수차례 포럼과 정책 토론을 통해 철도변 주변 소음과 도심 단절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 녹지 공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했습니다. 광주선 푸른길 더하기 시민회의는 워크숍, 분기 1회 토론회, 문화행사, 타지역 사례조사 발굴 등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선 푸른길과 지역 내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2045 탄소 중립 광주를 앞당기기 위한 방향 전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 푸른길이 그러했듯이 광주선 푸른길도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 광주의 변화를 만들어 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선의 혁신 방향이 잘 결정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사는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